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 다양한 기독교 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교직원부터 학생까지 헌혈에 적극 앞장서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이해를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함께 바른교회 되기 액트나우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전주대회를 열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등 남동부 지역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최소 20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역 교회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 다양한 기독교 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흥미를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아용 교구 그림책을 만드는 시간, 한 어린이를 악마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씩 생깁니다. 어린이를 지키는 무기가 하나씩 갖춰지면서 악마들을 차례로 물리칩니다.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경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놀이 형식으로 만들어낸 교육 방법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어린이부 사역 같은 데 있어서 다양하게 활동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알지 못했는데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체험도 할 수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교육 프로그램 책자도 마련됐습니다. 8개 마을에 숨겨진 지혜의 보물을 다 찾자 하나님의 나라 바이블랜드에 도착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주일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 아이들이 흥미롭게 성경을 배워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회에서 마련한 기독교 교육 컨퍼런스,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비 목회자들이 미래의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경 교육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신학생들은 약 300여 명. 신학생들이 단순히 성경 읽기라는 방법을 넘어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아교육 그림책 만들기와 기독교 보드게임 등 6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고 청년 목회자들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진로 강연도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키워드를 분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학교와 교회가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다음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자라고 생각해서 있다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된 컨퍼런스. 한편 감신대학교는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갖춰 컨퍼런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국내 연간 헌혈 건수는 늘 수혈량을 겨우 채우는 수준인데요. 이런 가운데 교직원부터 학생까지 헌혈에 적극 앞장서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밭이 붉게 물듭니다. 백석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 핏방울입니다. 헌혈 동력 캠페인으로 총 3,006명이 참여해 지난 2012년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백석대는 건화기념인 진리, 사랑, 봉사정신을 실천하고자 헌혈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매달 헌혈차가 캠퍼스를 방문하고 백석대의 봉사활동 동아리인 청소년 적십자 RCY에서 독려 활동을 펼칩니다. 덕분에 학생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헌혈차가 와가지고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친구 지인분께서 급하게 헌혈증이 필요하셔서 한번 기증을 하게 됐다가 그 이후로 좀 뜻깊어서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이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교직원들은 헌혈에 더욱 앞장섭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의 성종현 사무총장은
작년 만 70세에 한 마지막 헌혈까지 합해 일생에 걸쳐 총 72번의 헌혈을 했습니다. 모아놓은 헌혈증은 주위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기증했습니다. 남은 헌혈증 29장에 대학 사회봉사센터에서 동참해 171장을 더했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헌혈증 총 200장을 기증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정윤 총장님께서 주장하신 실천운동입니다. 그게 7가지 실천운동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눔운동이지요. 백석대학은 이와 같은 사랑의 헌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며 나아가서는 인류를 섬기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는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 헌혈. 국내의 헌혈자는 연간 250여만 명으로 국내 수혈량 등을 고려해 적십자사가 추산한 연간 적정 헌혈 건수는 300만 건입니다. 헌혈증 한 장이 없어서 저소득층의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생각한다면 200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헌혈증을 기부해 주신 백석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이나 군인 그리고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해서 나눔이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백석대 교수와 학생들의 헌혈 열정이 예수님 사랑을 이웃에 앞장서 나누는 나눔운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성경 읽기를 계획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 속 단어들과 의미를 깊게 생각하다 보면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성도를 위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성경 속 등장하는 복음, 은혜, 거룩함 등의 표현은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지만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자 니제이 굽타는 성경의 15가지 단어의 해석을 신구약 본문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입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단어 배경을 구약 성경에서 찾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용례를 찾은 뒤 신약에서 보여주는 문학적 맥락을 들어 설명합니다. 또 저자는 신구약에서 제시되는 성경의 의미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밝혀 적었습니다. 저자 특유의 쉬운 문체로 작성된 서적은 목회자뿐 아니라 성경 속 단어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일반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상징과 비유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의 간극을 느끼는 성도들과 비기독교인들은 신앙적 질문에 관한 답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김병훈 교수는 현실의 문제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의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은 근거로 제시합니다. 저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문과 부활이 실제 사건인가 등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자극적인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문을 던지며 책에서만 제시하는 답을 넘어 더 깊은 묵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 성경의 바로 선 믿음을 강조하며 자극적인 질문에 답하는 이단의 무논리적 교리를 분별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진리와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율입니다. 특히 대화는 성도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문화신학자 추성은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성찰, 칭찬, 공감 등 6가지 32장으로 구성된 책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청장년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조언을 전합니다.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경 속 말과 태도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자는 성경이 제시하는 대화 기술과 성찰의 방법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함께 바른교회 되기 액트나우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전주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주 완산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교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교회다움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복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위해 뜻있는 목회자들이 모여 시작한 액트나우는 건강한 목회, 신앙과 삶의 일치, 함께 세움,
사회적 책임의 4가지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 액트나우는 한 1년 전에 교회 갱신과 개혁을 바라는 목사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발족이 됐고요. 여러 가지 그 공론화된 내용들을 간추려서 액트나우, 지금 행동하자 하는 그 취지로 이 모임이 발족이 되었고,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바른교회를 세우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종교와 삶의 근본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통한 강의와 행동 강령 발표, 한국교회 회복과 혁신을 위한 합심 기도를 드리며 참석한 이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편 액트나우는 2025년 5월 1일 서울대회를 앞두고 바른교회 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등 남동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최소 20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역 교회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스페인 발렌시아 서쪽 치바에선 8시간 동안 1제곱미터당 491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도심지 여러 곳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 엘파이스는 폭풍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 여러 지역에서 구조 및 구호 조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연합과 기도를 요청하고 또 피해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회 시설을 개방하는 등 지원 네트워크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기독교 공동체가 기도와 지원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복음주의 종교단체 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애도하는 많은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을 감싸주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이달부터 발효됐습니다.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새 법을 만든 것인데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새 법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등과 무관하게 남성과 여성, 다양과 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 일간지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접수된 성별 변경 신청은 지난 8월 한 달에만 15,000건에 달했습니다. 림 알살렘 UN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주관으로 취업 박람회 2024 나야 자폐어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군포 한세대 영산 비전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KT, 코레일 등 국내 대기업 23개가 참여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은 채용 직무 컨설팅, 면접 매칭, 이미지 스타일 개선 등을 경험하며 진로와 취업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박람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백인자 총장은 한세 자폐어가 벌써 3회를 맞이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진로와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깨뜨리고 모두가 즐겁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제1야당이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대독한 것은 11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29분간 시정연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도 의료, 개혁, 국민, 재정, 경제 등이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올해 학교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피해를 봤다는 학생이 일주일 사이 18명 늘었습니다. 교육부가 4일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1일까지 피해 학생은 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8차 조사 때보다 18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합한 누적 피해자는 920명이 됐습니다. 올해 누적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552건으로 수사 의뢰 역시 10건 증가한 467건, 삭제 지원 연계수는 2건 증가한 247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기상청이 4일 공개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별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100년께 국내 총생산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21%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24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30%포인트씩 깎이는 셈입니다. 기후변화는 물가도 끌어올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2100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1.8% 더 높아졌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여기서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특히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합주 7곳의 표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대선 전날인 4일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최후의 유세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7천여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으며 60mm 박격포와 피닉스 대전차 유도미사일, 야간 투시경 등으로 무장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10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러시아가 북한 육군병사 7,000명 이상을 러시아 해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으로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에게 박격포와 기관총,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등의 무기와 장비가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에 맞서려면 서방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연계된 테러 조직 첩보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영토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에고즈 부대와 504 정보부대가 이란 테러 조직 첩보원 알리 솔레이만 아라시를 붙잡아 구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아라시는 시리아 국적으로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시리아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4곳의 올해 AI 설비 투자액이 288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의 올해 설비 투자 합계가 전년 대비 42% 늘어난 2,090억 달러, 하나로 약 288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MS의 AI 부문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는 MS 사업 중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750억 달러, 메타는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들 기업의 AI 부문 투자는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최저기온 5도, 대전은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출근길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6도, 광주 15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일에서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시행돼 교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이 법이 유럽 국가들로 확산하면서 성별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의 성별 논란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결정이 오히려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